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병 중에서, 이제, 최근에 현대인들의 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교통이 발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차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은 우리 주위에 차를 많이 운전을 하죠. 직접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편이죠. 가벼운 경우에는 이제 차의 손상으로 인체에 큰 영향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고는 이제 경중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차이가 크게 되죠. 저희 보통 이제 가볍게 오는 한원에는 이제 주로 가볍게 오는 분들이 많은데, 가끔 보면은 이제 생명을 잃는 분도 많이 있으시죠. 유명인들, 배우분들도 차를 튼튼한 차인데도 이제 전복이 돼서 돌아가신다든가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사고라는 것은 가볍게는 이제 크게 이제 근육이 아픈다든가 그러는 가벼운 경우도 있지만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불구가 된다든가 장애인이 된다든가 더 심하면은 이제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경우는 이제 침을 놓는다든가 한약을 먹는다든가 추나요법이나 이제 약침요법 등으로 이제 가볍게 체결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한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뼈가 부러졌다든가 장기에 파열이 됐다든가 이제 몸에 출혈이 많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해가지고 체결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입원을 한 다음에도 이제 요즘에는 자동차 보험 혜택이 많이 돼가지고 한방적으로도 이용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 치료해서 수술을 했다든가 골절이 된 것을 치료 어느 정도 하시고 퇴원을 하신 다음에 한방적인 치료를 더 하시면은 훨씬 만족도가 높아지실 겁니다. 한약이라든가 침요법, 추나요법, 물리치료, 그리고 이제 저기서 체열 진단을 이용한 체형을 좀 바르게 해주면은 또 이제 더 효과적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 물리치료 외에도 이제 부항요법, 약침요법, 벌침요법, 그 다음에 이제 추나요법 등 다양한 방법, 한약요법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 합의를 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라는 게 그렇게 1년, 평생 가서 많이 나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한방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재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오시죠. 그러나 이제 상당수 환자들은 통증이 남아서 이제 계속 고생을 하며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교통사고로 인해서 통증의 종류에는 이제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통증은 이제 역시 목 어깨의 통증이죠. 목 어깨. 이렇게 이게 척추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가 뒷부분입니다. 목 부위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할 때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자동차가 팍 받으면은 몸이 이제 확 갔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것을, 플래시, 그러니까 채찍과 같은 그런 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제 이 경추가
그 근육이 갑자기 그 긴장이 됐던 것이 그냥 충격에 인해 가지고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에 염자나 목 디스크 등이 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가벼운 경우에는 이게 좀 뭐 그렇게 통증이나 목 디스크 증세가 오는데, 심한 경우에 뭐 목 주위에 뭐가 이렇게 뭐 이제 날카로운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잘못해서 이제 그 유리창을 받는다든가 안전벨트를 안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목에 손상이 가면, 만일 척수에 손상이 간다면 하지 그 마비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전신을 다 못 쓰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휠체어 신세를 져야 되는, 평생 그 고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볍게는 이제 목에 목 디스크라든가 목에 긴장, 염자당 같은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아주 뭐 치명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말하는 것이 허리 부분이에요. 허리 부분.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뒤에서 밑에서 팡 받았을 때 이게 딱 가면서 이제 충격이 허리 쪽에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하여튼 그 목하고 허리가 이제 동시에 오는 경우가 그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골반이 자세를 나쁘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좀 통증이 심하게 되죠. 그래서 허리에 이제 통증이 받게 되면은 이제 그 허리 디스크라든가 이제 고관절, 여기 이제 허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골반이랑 고관절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반, 고관절, 요통 이게 그 같이 오고요. 또 이제 흉추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게 막 충격이 많이 해서 갈비뼈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리, 이 교통사고가 이제, 목에서부터 허리, 골반까지 이렇게 좀 일단 그 앉아있는 상태에서 받으면은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자세가 바르게 돼 있고 또 이제 척추나 이런 좀 바른 상태에서는 이제 충격이 온다면 상당히 그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척추 전만증이나 후만증,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를 평소에 갖고 있던 분들이 뭐 이제 좋아졌는데 갑자기 이런 충격을 받게 되면 상당히 심하게 재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 자세 같은 게 또 있고요. 또 이제 연세에 따라서도 좀 영향을 많이 다릅니다. 나이 젊은 사람들, 아니 어린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반동이 유연해가지고 이 충격을 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버텨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연세가 들고 나이가 중년 이후가 된다면 이것이 이제 충격이 바로 그냥 치명적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게 이제 척추 쪽이고요. 이게 차가 꼭 뒤에서만 받는 건 아니죠. 옆에서도 받고, 앞에서도 받고, 이제 얼마 전에는 작가님께서는 이제 운전을 하다가 정면에서 이제 졸음운전하는 차가 이제 정면으로 받아가지고,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상당히 심한 경우였는데, 그래도 이제 상당히 몸은 좀 크게 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에 이제 부딪히는 쪽, 옆구리라든가 팔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무릎 같은데, 그런데 좀 많이 그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핸들에 이렇게 딱 하다가 이제 핸들의 운전대에다 이제 부딪히는 경우, 그런 게 가슴에 통증 같은 것도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에어백 같은 게 터지면은 그나마 좀 나은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는, 이거 좀 치명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옆구리,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출혈이라든가 뼈에 부러진 것이 없어서 그냥 염자나 근육통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뼈가 부러지고 아니면 출혈이 되고 하는 그런 상당히 심한 상태. 그리고 이제 얼굴이나 이제 목 쪽에도 많이, 얼굴 쪽, 머리 쪽에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충격을 받으면은 머리가 아프다든가 한쪽으로 뻐근하면서 긴장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제 일단은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얼마 전에 오신 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별 문제가 없다.
근데 운전을 하는데, 뭐 이상하다. 뭐, 이제 차가 많이 흔들린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 많이 흔들리고 뭔가 이상하다. 그게 아니고 이제 차는 괜찮은데 이제 머리가 이제 멍하니 이제 그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휠이 이제 조금 자동차를 아는 지식으로 뭐 이제 여기 휠이 뭐 어떻게 뭐 문제가 됐다. 뭐 그렇게 좀 막 얘기하는데 그 실제는 그게 아니고 차가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머리에 손상이 간 거죠. 머리에 손상이 가서 이제 안정이 안 되고 이제 불안하고 그런 거죠. 또 이제 그리고 일단 보는 중에 놀란 증세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팔다리, 허리 이런데 이제 타박을 인해 가지고 골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출혈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 놀래는 증세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들 중에는 그렇게 딱 사고가 나가지고 1분, 2분 아니면 몇 초씩 깜빡 돌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식이 없으면은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팔다리가 다 움직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하루 이틀은 이제 멍하니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이고 그 이후부터는 갑자기 이게 뭐 아픈 데가 막 나타나고 잠을 못 잔다든가 불안하다든가 뭐 차를 운전을 하려고 뭐 너무 이게 불안해가지고 운전을 못 한다든가 잠이 안 온다든가 그리고 쉽게 놀랜다든가 하는 그런 증세 뭔가 멍하니 일이 잘 안 잡히고 이제 안정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그 화가분께서는 이제 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제 상대차가 아니고 이제 본인이 어떤 동물을 피하려다가 옆에 있는 것을 나무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놀래가지고 한 달 내내 이제 고생을 하고 아직도 멍하니 이제 안정이 안 되고 이제 사람이 이제 그냥 초췌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보통 이제 그 남이 차를 받으면은 이제 차를 받으면 당연히 이제 자동차 보험을 처리하는데 본인이 본인 혼자서 사고를 낸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 보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험을 들 때 이제 상대 자동차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본인에 대한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 보험을 자신한테도 혜택을 해서 받을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제 보험사 그런 건 상의를 해 보셔야 되죠. 그리고 그걸 몰라가지고 이제 자동차 보험 처리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을 들을 때 본인도 이제 자기 손상이 됐을 때 이제 보험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도 스스로 그냥 치료를 받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차 안에서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는 그나마 좀 나으시죠. 그러나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랬다든가 횡단보도 차를 들이받았을 경우에 이것은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 대형 사고입니다. 이것은 이제 몸하고 이제 차하고 부딪힌 거, 기계하고 부딪힌 거기 때문에 이 차는 멀쩡해도 몸은 상당히 충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가 부러진다든가 출혈이 있다든가 좀 팔다리 마비가 된가 뇌진탕이 된다든가 하는 치명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제 횡단보도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오토바이 사고 차가 미끄러지거나 자동차랑 부딪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충격이 크고 손상이 많은 골절이나 출혈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원래 그냥 체력이 떨어지고 연세도 많으신데 아픈 데도 많고 하신데 만약 자동차 사고를 나게 되면 이제 모든 병이 다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고생을 많이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평생 고생하는 경우도 많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뭐 횡단보도를 걷는다든가 할 경우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은 한번 그 사고가 나면은 이제 바로 치료되는 게 아니고 1년, 2년 그냥 계속 치료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고가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잘 안 일어납니다. 좀 보니까, 아는데 날씨가 아주 안 좋다든가, 아니면 상대가 이제 졸음운전을 한다든가,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뭔가 깜빡 전화를 운전 중에 핸드폰을 건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 아니면 그런 경우에 이제 사고가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 순간이거든요. 순간에 사고가 나는데, 이것은 모든 주위 사람이 본인과 같이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언제 어떻게 그냥 이런 분들이 갑자기 운이 안 좋으면은 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항상 방어 운전, 피해서 하는 운전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의원에서는 이제 주로 어떤 치료를 많이 받을까요? 한의원에서는 이제 보통 교통사고 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침 맞고 한방 물리치료하고 추나요법하고 약침요법이나 풍침요법을 좀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약요법도 가능합니다. 한약도 한 3주 정도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약적인 그런 치료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외선 체열 진단도 할 수도 있고, 통증 부위를 좀 더, 엑스레이는 의뢰를 해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찍은 것을 갖고 옴으로써 이제 더 보다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혈이 됐다는, 골절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양방에 입원 치료가 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통이나 골절통이나 경추통, 요통, 고관절통, 슬통, 하리통, 각종 근육통, 타박상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침도 맞으시고 또 이제 부항요법, 어혈이 많이 멍들어 있는 경우에는 어혈을 바로 빼주는 것도 좀 좋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또 이제 한약을 먹음으로써 이제 어혈을 없애고 뼈를 좀 잘 붙게 한다든가 체력을 보호한다든가 하는 그런 걸 치료를 해줌으로써 이제 한방 치료를 받으면 교통사고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체질적으로도 이제 하면은 이제 각 체질에 따라서 이제 열이 많은 사람, 몸이 찬 사람,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 땀이 많은 사람 등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상 체질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이제 많은 제도적으로 이제 자동차 보험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는 경우에 한방적인 치료를 받는다면은 또 빠른 시일 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추나요법이라든가 봉침요법은 이제 좀 진통작용과 면역기능도 강화해주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한방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는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생기는 자동차 사고 후유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감사합니다.